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줄 텐데 지금은 이거저거 고민하지 마. 그냥 닥치는 대로 해 일단은. 그래서 영어를 접하는 시간을 최대 드려.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2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에서 그걸 매일. 단어 외우는 거 빼고. 단어는 그냥 학습 시간에 들어가면 안 돼. 자, 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듣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듣기가 37점이거든. 자, 그러면 기본 실력 뭘 하냐면 실전처럼 그냥 푸는 거예요. 다만 이어폰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 스피커로 들어오고 가져오셔야 돼요. 꼭 공부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그래서 풀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자, 채점했는데 틀렸어. 어떤 문항이 틀렸네. 틀렸으면은 오답 그대로 둡니다. 오답을 그대로 두세요. 그냥 내가 정답 체크를 하지 말는 거. 내가 4번을 썼어. 근데 틀린 거만 알아. 그럼 2번 정답인데 2번에 체크하지 말고. 두 번째, 영어 해설지 대본을 큰 소리 읽으면서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읽어야 되거든. 근데 니네가 단점이 뭐냐면은 단어를 발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이해해. 대략적인 모양으로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단어가 음성으로 빡 나오게 되면 철자에 익숙해지니까 철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음성으로 이해하는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선생님 봐봐요. tedious. 들렸지? 틀렸잖아. tedious. 영화의 거. tedious. 무슨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긴 들렸는데 이걸 hear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listening을 해야 되거든. 듣고서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막히는 부분 어휘 표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봐라. 내가 발음을 몰라. 그럼 막히는 부분을 찾아냈어. 이건 선지 포함이야. 선지 포함이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다시 틀린 문항을 성우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셔야 돼. 근데 맞았네?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네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거 이틀에 한 세트씩 하는 거야. 이틀에 한 세트씩. 지금 몇 개 이상 틀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2개 틀린다. 그럼 2주 동안 이걸 하시면 돼요. 내가 3개 틀린다. 그럼 3주 동안 이걸 하시면 됩니다. 내가 4개 틀린다. 그럼 한 달 동안 이걸 해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렇죠? 근데 만약에 4개 이상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월까지. 틀리는 개수만큼 주체를 가셔야 돼요. 그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때는 절대로 듣기는 다 맞는다. 37점 맞으면은 등급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 야, 4개 틀렸대. 분명히 3점 포함일 거거든? 6점에? 그럼 10점이야. 그럼 등급 하나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자, 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눈으로 봐서 모르면 들어도 모릅니다. 거꾸로 들어요. 들어도 내가 의미를 몰라. 그럼 이것도 못 불러. 시베리아. 우리 시베리아라고 읽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사이베리아 이렇게 해요. 그럼 시베리아하고 사이베리아하고 음성 차이가 되게 크지 않냐. 두 번째, 어휘를 모양으로 암기하지 말고 최소한 음성, 듣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럼 잠깐만. 그럼 뭘 갖고 해야 됩니까? 수능만 하시면 돼요. 6구 수능, 6구 수능, 6구 수능. 총 9세트. 3년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3개 틀린다. 그럼 3주만 해. 그럼 자녀 것까지만 하면 돼. 근데 9월까지 하기 싫어. 그러면 수능만 하는 거야. 수능만 해도만. 듣기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급이 상승이 되고, 만약에 내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EBS 수능 특강이라고 있어. 그거를 이제 1월달에 나오거든. 12월 말이면 나와요. 그러면 EBS에서 숫자적으로 그게 강의가 업로드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몇 개 이상이냐면 개인적으로 4개 이상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예요. 이 어휘가 가장 문제거든. 자, 일단 니네 워드마스터 잠깐 책 좀 빌려줘봐.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 단어 뜻 다 있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또 몰라. 그냥 막연히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쓰세요, 여기다. 여기다가 객관적으로 자기가 뜻을 쓰라고.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법이고, 이게 너희들의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거든. 그럼 봐봐. 근데 내가 썼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틀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뜻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뜻에 세 개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게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근데 모의고사 보면 그런 일이 진짜 없니? 모의고사 쭉 풀다 보면은 이거 내가 안다라요. 분명히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뜻이 안 나와. 정확하게 뜻이 안 나오고 그걸 뭐라면 설단 현상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팁 언더 턴이라고 하거든. 혀끝에서 매듭드는 거야. 그게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고난도 단어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영어 좀 해.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거 할 필요 없고 내가 영어를 한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2등급 이상. 2등급 이상이다. 영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입니다. 선생님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을 해. 뭘 모르는지 알아야지 내가 뭘 채울 걸 나오지 않냐? 그러면 앞이든 이거든 이걸 두 개를 다 해보는 거야. 근데 해봤더니 거의 못 써.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뭘 모르는지 아까 거기를 다시 한번 백지 상태에 써보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외우는 거야. 그것만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외웠으면은 외우다 보면 못 쓴 단어 있지? 자기만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 노트 사이즈는 A4 사이즈가 좋아. A4 사이즈로 해갖고 줄가인으로. 그래서 이걸 4등분으로 접어 그냥 줄 쓰지 말고 이렇게 4번 이렇게 접으라고. 그래서 네가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A 단어 뜻, B 단어 뜻 이렇게 쓰라고. 근데 이걸 40개 정도 해. 사람에 대해서 매일 하는 거야. 모르는 거 40개야. 아니? 그리고 이 출처를 써야 돼. 내가 출처를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래서 워마 몇 단어이다. 아니면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지문 3번에 몇 번 지문이다. 그걸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단어를 외울 때 순서대로 외우면 내용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루에 모르는 단어 최소 20에서 40이래. 20에서 40개입니다. 최소가 이거 아니에요. 30에서 40개입니다. 이것만 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 다니면 400개 외우기. 그죠?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기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영어는 난 안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거거든. 자, 두 번째로는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6평 이후 때는 이 단어장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권이 될지 몰라. 사람에 따라서는 한 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5권, 6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점점 단어를 외우다 보면 나오는 게 반복해서 나와, 수능에서.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그걸 범주를 넘어가지 않거든. 왜냐면 교육과정 안에 있는 단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거거든. 최근에는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상한 단어 다 줘요. 주석을 줍니다. 주석을 주고요. 두 번째, 보통 이 얘기를 왜 쌤이 하냐면은 보통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들 하냐면 이걸 들고 다닙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기 미니 저 작은 거 들고 다니거든. 근데 최초에 외울 때는 아까처럼 선생님이 앞에 프리뷰 요거부터 하고 그래서 30분 동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앉아서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30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워야 될 게 오늘 몇 개를 외워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40개야. 40개다. 40개를 외워야 돼. 그럼 최소한 30분은 앉아야 돼. 그리고 30분은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30분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막 쓰면서 외우지 말고 일단 30분 동안은 40번을 한 번을 봐야 돼. 한 번을 보고 이 한 번으로 내가 이해를 한다, 외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여러 번 노출시켜야 돼요. 쉬는 시간, 식사 대기 시간, 화장실 그리고 안 외워진 단어는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했지? 그러면 노트로 가야 돼. 그 날은 그 점심시간까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드셔야 돼요. 저녁에 가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개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 그러면 200개야. 주당 200개예요. 선생님 200개 너무 적지 않으세요? 그게 더 욕심이 되니까. 근데 봐봐요. 200개인데 자 우리가 수능 주까지 가는데 1월 기준으로 가잖아. 그러면 46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40주라고 그러거든 선생님은. 그럼 봐봐. 이게 10주 얼마야? 10주 얼마야? 2,000개예요. 그죠? 거기서 4로 곱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8,000개입니다. 네가 정확하게만 한다면. 그러니까 아는 단어 빼고 모르는 단어 8,000개에서 6,000개나. 그럼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만으로 올라가는 등급이 있거든. 그게 3등급이야. 그러니까 단어만 알아가도 가는 등급이 3등급이라고. 그러니까 3등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단어도 모른다는 거야. 자,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새로운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누적을 하세요. 그 중에서 자기가 노트를 만들었던 아니면 체크를 했던 안 외워지는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럼 빨리빨리 가는 거야, 빨리빨리. 그러니까 단어는 질질 끄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금, 토요일은 월금 단어. 그러니까 일주일 끝났어. 그럼 누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주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 왜? 또 나올 거니까. 또 나올 거야. 계속 누적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단어가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몇 월 달까지 그렇게 될까요? 그건 몰라요. 사람마다 단어 순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하는 단어를 암기 기억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달라. 내가 이걸 좀 이해해줘야 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받아들여야 돼. 단어는 잊어버린다. 그래서 사람 망각의 동물이거든. 야, 네가 모든 걸 기억하면 엄마가 널 낳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기억하면 너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돼. 그러니까 망각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누적하고 반복을 해야 돼. 아까도 했죠. 익숙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게 더 위험한 단어. 그러니까 이상한 단어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야. 근데 너만 처음 보는 건 안 된다고. 너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다. 자,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자, 예습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자, 예습이 딸. 그 다음에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복습이 있어요. 예습은 뭐 하는 거냐면은 모르는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습 거꾸로 생각하는데 예습은 내가 다음 수업 들을 거를 이해하고 들어간다? 그럼 너 수업 들어도 안 들어도 돼. 다 이해가 될 거면. 그럼 너 공부 잘 안 하잖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라고. 그런 친구들은 배울 게 별로 없어. 걔들은 이미 만 시간을 채운 애들이야.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봐. 예습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예습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막혔구나. 아, 근데 선생님이 저걸 어떻게 설명하지? 궁금해서 들어오는 게 예습이라고. 수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 자, 두 번째. 수업은 그 모르는 걸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아, 저렇게 해결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복습은 뭐 하는 거냐면 체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습을 수업 중에 해결한 것을 체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체화가 되려면 복습만 하면 안 되고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해마 있던 게 이렇게 뭐로 간다? 뇌로 가는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공부라는 게 처음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내신 영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자, 복습을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석이 기억이 나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기억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자, 그러니까 해석이 기억난다는 얘기는 어순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순감을 찾아간다는 거거든.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해석이 기억난다. 단어 제목을 보고 각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수록 반복하자. 자,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내일 내가 과외를 간다. 이 태도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가 혹시 과외를 해봤어?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또 다른 방법이든 과외를 한 경험을 잘 봐봐.
그 사람이 해석만 해주고 있으면 돈 내고 그 과외를 들을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왜? 뒤에 해설치가 더 잘 돼 있는데 해석은? 그럼 네가 친구한테, 학생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 거야? 이 고민을 하라고. 그러면 냈게 돼. 모든 과목이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탐구든 남에게 내가 이해가 됐잖아. 그러면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 번역을 일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번역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은 이 우리말 순서로 하는 게 번역이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게. 자, 이거는 뭐냐? 우리말 번역이야. 저도 번역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번역할 때 토시가 제일 중요해. 근데 우리가 토시를 일일이 살려서 해석을 해요. 아니,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문장을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돼야 돼. 자, 우리 글도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중요한 문장이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끊어 읽기도 하고 우리 문장으로 수식 관계도 해보고. 근데 모든 문장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번역할 필요 없다. 뭐냐니까 뭘 전달하는지 고민해라. 아까 했지? 소재가 뭐냐? 다양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최소한죠. 한 문장을 봤을 때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3회독이 돼야지 아까 체화라는 게 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읽을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시간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실력이 되면 니네가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를 여러 번 봐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두 번째, 시간은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매년 똑같아. 3월달, 4월달 맨날 시간 얘기하다 갑자기 6평 이후에는 시간 얘기 안 해. 두 번째, 선생님 저 지금 저 비가 어떻게 푸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삽입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다음, 그냥 정확하게 읽으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라는 얘기가 번역을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 정확히 읽으라는 거 정독하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가, 모르는 단어가 뭔가. 또 하나, 내가 문장 구조가 모르는 게 뭔가. 근데 이 문장 구조 복잡한 거를 아까처럼 소재가 뭐고 방향이 뭔지 이걸 따져 읽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문장 분명히 있어.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럼 봐봐요. 해석은 되나? 이런 게 많죠. 이해가 안 돼. 형광펜을 밑줄 쳐요. 문장 자체를요. 그리고 밑줄 치고 해설지 참고해보고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일 최악이 뭔지 아냐?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해. 근데 수업 끝나자마자 또록 쫓아나와서 선생님 요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대답을 해주거나 해줘요. 이걸 말이야. 아, 알았어요. 그럼 돌아서면 걔 몰라요. 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니네가 생각하는 건 너는 너만 알아. 너의 객관화를 빨리 해.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이후 생활적인 거 10개, 그다음에 학습적인 거 10개. 이거를 객관화해서 써보라고. 지금은 이게 된다. 지금 돼. 이걸 안 해야지. 근데 슬럼프가 와. 그게 보통 6월이거든. 그럼 슬럼프 올 때 그걸 봐봐. 자기가 써놨다는 거. 근데 그 짓을 네가 그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다시 내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또 하나, 마지막. 반드시 학교는 구체적으로. 남들이 서열정한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좋은 학교야.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제일 좋은 학교 아니야? 가고 싶은 학교.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과. 이걸 구체적으로 쓰라고. 아, 그냥 서울 이러지 말고. 아, 인서울. 인서울이 뭐 인코리아는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럼 담임한테 물어봐. 선생님, 제가 A라는 대학교, B라는 걸 가려면 제가 지금 등급이 5등급인데 4등급인데 3등급인데 몇 개를 더 맞아야 됩니다. 몇 개로 계산해봐야지. 그렇지 않았더니?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3이니까 이 학교를 가려면 4개를 더 맞아야 된다. 국어 4개 더 맞아야 되고 수학 5개를 더 맞아야 되고 영어 3개 더 맞아야 된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이지 않나?